정화의 기온에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눈도 조금 내린 관계로 길도 좀 미끄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화의 발걸음을 함께 하기 위해서 김천평화광장에 나와주신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불법 사드 철거 김천평화 촛불 889회차입니다. 엊그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 49제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들과 또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먼저 가신 분들의 명복을 기리는 묵념으로 오늘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먼저 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민중의 노래,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반주에 맞춰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사드라고 평화오라! 사드는 충력이다. 사드는 힘내다. 불법 사드 철거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투쟁. 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이동국 공동위원님 오셔서 이런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평화를 빕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춥죠. 예,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건강들 항상 잘 챙기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2월 16일 대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김천에 최현정 부위원장님, 구자욱 선생님, 또 성주의 이석주 이장님, 우리 김찬수 대표님, 또 박수규 대변인 모두 14명인가 해가지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11시 30분부터 재판이었는데요. 10시 30분부터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하고 이 정부를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재판관 이 판사들도 정신 차리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2월 3일 날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검사가 구형을 하는데요. 또 주동자분들은 징역 2년.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1년 6개월, 또 어떤 분들은 1년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검사는 그냥 우리 일반 시민들 다 죄인 만드는 게 그 사람들 업무인지 모르겠어요.
몽땅 다 이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뭐 징역 2년, 1년, 뭐 1년 6개월 때리는 것은 우리의 활동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지금까지 해오던 이 활동을 위축되어서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나한테 징역 1년 때린다고 해서 실형을 제가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형 받으면 뭐, 국밥밥 좀 먹어보죠. 그리고 더 열심히 투쟁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더 열심히 투쟁해서 다 감옥에 한번 가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날, 전국적으로,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49제여 가지고 전국적으로 추모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대통령 어디 있었죠? 참, 나 하도 기가 막혀서 대통령 무슨 W 뭐 페스티벌인지 거 가서 커팅하고 있어요. 갑자기 축배 들고. 아니, 국민들이 158명이나 사망한 그런, 다들 추모하는데, 대통령이 그 엉뚱한 뭐지, 건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정신이 없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윤석열 퇴진하라는 구호, 진짜로 열심히 외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서 사드 좀 뺐으면 딱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 모아서 열심히 사드 반대 해나갑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반년이 지나서 지나고 이제 있는데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뭐 정책이라고는 나온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실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책들이 많고 특히 뭐 정책과 관련 없는 뭐 말실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보다 차라리 그냥 지금 있는 거라도 가만히 놔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뭘 한다고 하면 겁납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국민적인 큰 저항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와 정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편안하게 할 것인지 고민 좀 하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눈곱만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날씨는 춥지만 우리 지난번에 영상과 또 발언을 들었었는데 이 시간에도 한번 또 청해 들어갑니다. 오늘 아까 집회 들어올 때 맛있는 달콤한 달달한 딸기 드셨죠? 딸기 꼬지 이렇게 먹기도 좋게 예쁘게 꽂아주신데 우리 성주에 우리 조은하 선생님이 또 우리 촛불 시민들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예, 드셨죠?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그리고 오늘 날씨가 춥기 때문에 집회 중에 뜨끈한 국물 조금 드시면서 추위를 약간 녹이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박승민 자문위원 앞으로 모시고 영상과 또 발언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도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지난주 우리 김천 촛불에서 광해 영화 명장면을 보면서 적어도 한나라의 임금이라면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죠? 그 얘기가 전달이 안 됐나 봐요. 네? 전달이 잘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아까 이제 우리 이동욱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멀쩡한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압사당하는 그런 참사로 158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아파하고 그 문제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돼야 된다는 요구가 유가족부터 해서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 있을 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윈윈터 무슨 페스티벌 이런 데 가서 술잔을 샀대요 또. 그리고 농담도 해. 술잔 사가지고 내가 술도 하는 거 소문나는 거 아니냐 이런 흰소리나 해대는 대통령을 보면서 참 답답하죠. 게다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윤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농업정책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켜서 어떻든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는 양곡법만 해도 그 법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필요한 돈이 1조 원 정도예요. 근데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레고랜드로 금융시장 엉망으로 만드는데 50조 원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 1조 원은 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이 이번에 농민들한테 준 선물이 뭔지 아세요? 수입 견과류 가지고 선물 세트로 줬어요. 이거 제정신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도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대통령하고 대통령으로 모시고 같은 하늘에서 일고 같이 숨쉬고 살라니까 우리 모두가 참 슬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오늘 발언하려고 하는 영상 전에 아까 이제 이동욱 위원장님 얘기하셨으면 좋았는데 이제 아마 놓치신 것 같아서 지난주 화요일 날 국방부에서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이쪽에 박태정 회장님 거짓말로 서울 올라오게 하고 주민대표로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른바 사드 기지 주변 특히 노곡리를 중심으로 한 주민 건강 뭐 역학조사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은 노곡리 주변 그 다음에 김천 지역 몇 군데 전자파 측정을 통해서 뭐 7월까지 한대요. 그 결과 가지고 사실은 결론은 뻔합니다. 어떻게 나올 거냐면 전자파 측정 해보니 인체에 영향 없고 따라서 노곡리의 주민들이 100명 사는데 12명이 안 걸린 건 이거하고 상관없고 사드 기지를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거 발표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이제 시도하다가 이번에 이제 주민들한테 역학조사 착수 도구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우르르 갔어요. 우르르 이제 가서 뭐 이제 성주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대응을 했는데 우리들 말고는 주민이라고는 단 한 명도 안 왔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착수 보고회라고 이제 해서 뭐 하여튼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제가 개 지랄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아니 국방부도 거기 연구하는 교수도 김천시도 이렇게 쥐잡듯 잡아도 되겠냐고. 근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네? 국방부에 7년 동안 우리를 속인 것도 분노스러운데 사드가 뭔지도 모른다고 답변하는 국방부 앞에다가 질문하는데 사드가 자기는 뭔지 모른대요. 이런 놈들 앉혀가지고 역학조사 한다고 하는 거에 너무 화가 나서 하여튼 뭐 지랄 아니 지랄을 했고 결국 이제 착수보고한 지들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철수연대전 할 거라고 봐요. 어떤 방식이든 뭘 동원하든 하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아무 이상 없. 사드 기지 전기공사 하는데 불법적으로 방위 분담금 사용해서 270억 썼어요. 근데 이번 역학조사 하는데 노곡리 주민들 12명이 안 걸리고 7명이 죽어나가는데 주민들이 지금 건강이 어떤지 이거를 조사하는데 빵원이에요 예산. 여기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랄을 한번 했습니다. 뭐 요새 최근에는 한반도 관련된 기사가 북이 별 대응이 없으니까 별로 안 나오지만 이면에서는 물밑에서는 한미일 동맹 강화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런 대결이 훨씬 더 이제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재 국면이에요. 트럼프 때는 주로 정치 경제 영역에서 붙었다고 하면 바이든 민주당에 와서는 군사적인 대결로 붙어서 특히 대만 문제가 지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거고 중국과 대만 문제 이른바 양안 문제라고 하는데 한국이 이 윤 정부가
한복판에 이제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길을 지금 발을 들여놓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처럼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가장 비극적인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사망자만도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전쟁은 참혹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황해도 신천군.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학살이 그곳에서 있었다. 그 3개월 동안 9월산 번역에서 있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 북한은 황해도 신천 사건을 한국전쟁 최대의 양민학살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끔찍한 학살의 증거물과 함께 전시된 3만 5천여 명의 희생자 수. 도무지 믿기지 않는 숫자였다. 유럽과 남미에서 온 조사단이 북한을 방문했다. 51년과 52년 두 차례에 걸쳐 방북한 조사단원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3만 5천여 명의 희생자 수가 사실이라고. It's done. Just now with the President in the meeting of Joint Security Councils, there's been an approval. May 24th at 1600 hours, the U.S. will launch an attack on North Korea. Operational Plan 4207, linked with 4209, it will be conducted. 수고하셨습니다. 전면전도 불사는 나서주셨어야죠. 응분의 대가 정도는 약하다 이 말입니다. 전면전이라니요. 아니 그렇게 북한을 장악해서 얻는 게 뭡니까? 승리죠. 솔직히 이제 3일, 딱 3일이면 이겨요. 미국과 같이 딱 북한 핵시설만 벙커버스 폭탄으로 부시면요. 벙커버스터는 이미 북한에서 대비했고요. 부신다 해도 그 방사능 낙진 때문에 남북이 둘 다 체르노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 거죠? 개전 하루 만에 군인은 20만, 수도권 시민은 150만 명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네? 일주일이면 군병력은 최소 100만, 민간인은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요. 피해액은 1,000억 달러, 피해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 잠시만요. 뭐라고요? 이게 다 94년 기준입니다. 현재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도 한미연합군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쪽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기 때문에 남북이 둘 다 60,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거고요. 40살 이하 남자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의 공멸이죠. 이 드라마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문화생활도 좀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제 더 킹이라고 하는 2012년에 방영했던 그런 이제 드라마여서 이게 한국전쟁,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에서 나온 얘기처럼 한반도에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면 94년 기준으로 아까 장군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28년이 지났어요. 현재 남과 북이 갖고 있는 재래식을 포함한, 그리고 훨씬 더 발전된 북으로서는 핵까지 이제 보유한 이런 조건에서 전쟁이 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없다고 봐야죠. 네? 공멸이라고 하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40이 넘었나? 40이 넘어서
40살 밑은 다 죽는다고 봐야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뭐 농담할 상황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남의 윤석열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면서 전술핵 배치 이걸 뛰어넘어서 핵 보유까지도 지금 운운하고 있고 선제 타격 이런 걸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조건이고 북은 북대로 9월 달에 핵법령을 이제 개정해서 훨씬 더 핵의 사용의 그 수위를 낮췄어요. 2013년에 핵 보유 선언을 했을 때는 적어도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전제로 어떻든 그 핵을 운영한다고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핵법령의 내용을 이제 보면 4조 같은 경우는 핵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핵을 사용한다는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집행한다 이렇게 이제 4조에는 돼 있어요. 5조 같은 경우는 국가와 인민을 해하는 이런 위협이 전개되는 경우에 핵을 동원해서 이걸 한다. 이래서 핵 사용을 어떤 기본 원칙 가지고 운영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정하고 있고 2013년 핵보유 선언 때하고 완전히 이제 다른 기조가 완전히 바뀐 거죠. 6조에 가면 5대 조건들을 정하고 있어요. 핵을 어떤 때 사용한다고 하는 5대 조건이 5가지를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항목들을 보면 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핵 사용의 이런 범주를 굉장히 낮춰놨어요. 그거는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할 때 기준이 뭐냐 하면 북이 남쪽을 공격할 징후가 보이면 한다 이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해낸 거죠. 이렇게 남과 북이 힘에 의한 평화, 힘의 강대강 대결로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절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평화를 살아가고 사우드를 뽑고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대화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요구와 평화의 요구가 더 큰 목소리로 모아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예전에 중단됐던 모든 군사훈련이 더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한미 간에 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건 미국이 세운 작전 계획을 실전처럼 운영하는 걸 연습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군사훈련이라고 우리 익숙하게 듣지만 연습이라는 표현이 들면 그건 훨씬 더 위험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동안은 예전에는 5027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아까 영상에 보면 4027 이런 거 나왔죠. 그죠? 그거 이제 좀 바꾼 건데 5027이라고 하는 미국이 세운 작전 계획, 즉 전면전을 대비하기 위한 이런 작전 계획에 따른 한미 연합연습을 실전처럼 해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거를 승계해서 훨씬 더 발전시켜서 5015로 바꿨어요. 그나마 5027은 전면전 그 다음에 방어의 측면이 좀 있었다고 하면 5015는 공격적인 측면이에요. 선제 타격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전략 이거를 동원해서 세운 미국의 이런 군사 전략에 따라서 한미의 수도 없는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동원한 이런 훈련들을 한반도에서 전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북이 어떻게 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대응하는 거죠. 미국을 향해서는 ICBM을 쏘고 남을 향해서는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해서 강대강으로 지금 대결하고 있는 그래서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어떻든 최근까지 쭉 전개된 거고 이게 멈춰지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초래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한미연합연습은 전시에 미군을 동원하는 전시 증원훈련 RSY 지난번에 말리포 영상 보셨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 독수리 훈련, 그 다음에 한태평양 지역에 미군이 동원하는 인접 국가들 모두가 참가하는 해상훈련, 그리고 얼마 전에 머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미 간의 공중연합훈련 240대 한미 간의 전투기가 동원됐어요. 1600개 출격했습니다. 그 훈련 기간 동안. 북은 북대로 그 과정에서 미사일을 쏘고 맞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화되면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 한미동맹이 훨씬 더 강화돼서 이것이 멈춰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 땅의 운명을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2년 한 해를 정말 기괴한 정권 만나서 보내면서 우리가 제일 우려해야 되고 한편으론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땅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 거냐, 이 땅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미일 동맹 강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건 지난 11월 14일 프놈펜 성명이죠. 여기에 발맞추듯 일본이 최근에 훨씬 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일본은 전범 국가예요. 그래서 헌법 구조에 평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 금지, 그 다음에 전력 금지, 군사력을 갖는 것 금지, 그 다음에 전투행위 금지, 전쟁 금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그래서 연동해서 군대를 못 갖도록 만든 게 평화헌법이에요. 이게 구조에 이제 들어있어서 일본을 대표하는 헌법이라서 평화헌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일본 헌법은 1조부터 8조까지가 천황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나라예요. 천황 조항이 8개 조항 앞에 있고 사실은 그걸 빼고 나면 1조가 평화 조항이에요. 일본 헌법은.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일본 극우 세력은, 보수 진영은 이걸 다 뒤집고 어떻든 일본을 다시 군국주의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지금 목표예요. 아베 때 제일 심하게 이제 진행을 해온 거고, 기시다에 와서는 지금 노골화된 게 지난 16일 날 우리는 이태원 참사 추모제 하는 날 일본이 강요회의를 해서 통과시킨 게 일본 안전보장과 관련된 3대 문서를 통과시켰어요. 하나는 방어 전략과 관련된 걸 했고, 이거를 위해서 무기체계를 갖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국방비를 늘리기로 했어요. 방어 무기를 갖기로 한 것에 그 다음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단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 단계 1단계 가기 전에 먼저 사전 조치로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1200km 날아가는 사거리에 미사일을 이지스함에 장착해서 사전 배치하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2000km의 원거리 미사일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 헌법 전쟁 금지, 전력 금지, 이걸 완전히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미국의 보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군대를 못 갖도록 한 평화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위대라고 하는 군대를 갖게 된 건 미국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이 국공합작에 의해서 공산화되고 이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동북아 지역이 다 공산화되고, 유럽처럼 러시아에 의해 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늘어난 것처럼 이 동네도 그럴까봐 일본에 쫓아와가지고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본은 우리 방어는 니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는 경제붕이나 할게요 이랬어요. 그때 총리가 요시다였어요. 거절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전쟁이 터져서 일본이 이때 이제 내수부터 해갖고 경제붕을 일으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미국의 이런 요구에 따라서 54년에 자위대군을 창설하게 된 겁니다. 미국이 요구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세계 5대 전력이에요. 일본군의 전력이. 이 군사력을 가지고 군사대국화를 하려고 하는 걸 기시다 내각에 와선 지금 노골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방위비 앞으로 5년 동안 2배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조, 46조엔, 46조 엔, 그럼 뭐 몇 조야? 하여튼 이렇게 늘린다는 거예요. 이번 기시다 내각 되고 1년도 안 됐는데 26% 늘렸어요. 일본도 주목해야 돼요. 한반도에 언제든 대준치라고 북의 유사시에 북을 공격하고 하겠다고 하는 걸 이번에 발표한 거거든요. 한국 정부가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랑 상의하라 그러는데 일본이 뭐라 그랬어요? 됐고요. 상의할 필요 없다. 이러고 이제 무시해버렸다고. 이처럼 프놈펜 성명을 통해서 한미일 동맹 강화는 글로벌 동맹 강화라고 언론이 떠들고 보수적인
이런 인자들이 떠들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동맹으로 치닫고 있는 거고, 그 길에 한국이 겪어야 될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평화, 안보의 위협은 더 이상 입이 아플 정도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위험으로 치닫고 있는 게 현재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드를 뽑아야 될 1차적 과제도 있어요. 1차 과제죠. 사드를 뽑아야 그걸 디딤돌로, 그리고 사드가 나가야 이 땅의 평화는 시작되니까 사드 뽑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고, 거기에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등에 업고, 아니 미국의 굴종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군사 동맹 강화,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을 만드는 이런 싸움까지로 우리들의 투쟁 역량이 확장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에 살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동북아 돌아가는 사정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항상 그 시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날씨가 풀리고 따뜻해지면 좀 더 관련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일본이 군비를 노골적으로 이제 뭐 확장하겠다고, 또 선제 타격도 하겠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뭐 마치 경쟁이라도 시키듯이, 미국에 충성하도 경쟁이라도 시키듯이 그렇게 미국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국가라면 이런 것을 단호히 물리치고 정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평화광장에 정말 전에 작은 거인으로 오셔서 큰 감동을 주시는 발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소승리에 가시면 매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평화광장에는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그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가 있는데, 아기 예수가 오셨던 날이 이제 다음 주인데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 살기에 백창욱 목사님 앞으로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추리를 보면 설레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별로 설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2권짜리 책이니 그 죄악사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 읽으면서 좀, 저는 뭐 태생의 기독교인이지만 참 기독교가 좀 그랬습니다. 예수는 정말 그 복음 자체로 그 삶과 말씀이 약자를 위하고 정의를 위하고 평화를 위해 이렇게 이제 존재했는데, 그 예수를 이제 교로 삼은 그 후예들은 너무나 일탈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기독교 존재 자체를 대물을 만큼 그런 일탈을 많이 해와서, 과연 앞으로의 기독교는 또 어떤 모양이 될까, 뭐 적이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예. 성탄절에 대한 짧은 소감이고요. 금요일날 우리 주민들 또 이제 우리 함께하는 이제 동지들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한 가지 단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 폭력이 야기한 분쟁 현장에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쟁 현장이 있는데, 이제 국가가 이제 원인 제공자, 원인 당사자여서 일어나는 분쟁 현장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개 이제 이들은 국책 사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국책사업 뭐 또는 기간산업 뭐 이런 말을 써서 이제 어떤 일을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이제 그 꿍꿍이 해갖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예, 대개는 이제 개발이죠, 개발. 그리고 이제 안보가 또 주요 이제 그 쟁점이죠. 뚜렷한 예가 이제 안보에 대한 국책 사업은 이제 제주 해군 기지가 있고 지금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이제 사드 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밀양 청도 송전탑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제가 아주 그냥 한복판에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 패턴이 이제 국가가 몰래 이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원래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떻든 간에 이제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청도에서는 이 송전탑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삼평리 마을에 측량팀이 들어온 거예요. 그 용역을 맡은 회사가 이제 뭐 기계를 싣고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딱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왜 무슨 일로 여기 왔습니까? 했더니 송전탑 건설하기 위한 기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전혀 몰랐던 사실을 몰랐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런 일이 우리 마을에서 났다니 당사자인 자기들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주해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강정마을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로 선정이 됐다는 그 뉴스를 들은 거 아니에요. 너무 새끼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일이 시작을 해서 그럼 이제 주민들이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저항 활동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뒤부터 이제 사달이 일어나는 거죠.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부딪히게 되면 이제 주민들은 늘 거기에 따른 공식으로 이렇게 이제 형사처벌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단체로 떼거지로 이제 기소가 돼서 기소가 됐다는 건 뭡니까? 이제 검사가 이거를 재판에 회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검사가 누구예요? 국가의 대리인이죠. 국가의 대리인이 딱 자기네들이 이제 한 당사가 돼서 같은 국민을 이제 한마디로 엿먹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은 이쪽대로 이제 계속 이제 재판에 대응해야 되고 그런데 또 이쪽에서는 계속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국책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네들의 그런 그 꿍꿍이대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모든 국가기관이 다 총동원이 됩니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흔히 용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1 용역은 경찰입니다. 경찰. 그렇죠? 예. 모든 사건을 도와주는 제1차적인 용역은 경찰이에요. 경찰들이 또 동원되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검찰로 토스를 하면 검찰은 또 재판으로 토스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일을 진행을 시킵니다. 여기서 제일로 이제 우리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 기자회견문 초반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인 주민의 의사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여러 가지 분노하게 하는데 첫 번째 요소인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진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송위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을 때 소송의 주민들에게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노공리 주민들에게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거를 저항했더니 이제 갖가지 명목으로 도로교통 방해, 이제 공무집행방해가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죠. 공무집행 방해니 도로교통 방해니 뭐 지시법 위반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코에 걸면 코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우리를 이제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국책 사업을 소위 말해서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주민들,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가 된 채로 오로지 그냥 처벌의 대상으로만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장단을 맞춰줘야 됩니다. 지역에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화들짝 놀라서 대책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대책위가 그냥 처음에 그 뜻대로 초대강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거기서도 이렇게 또 뜻이 바뀌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사드 그 군청에서 모일 때 그 경험이 있잖아요. 다 함께 갈 것 같이 보였는데 거기서 또 이제 마음이 달라져 갖고 다른 길을 가는 또 인간들이 나오잖아요.
찬성하는 인간들이 나오고 이들에게는 또 거기에 걸맞는 떡고물을 주잖아요. 제가 이제 대구에서 성주하기 위해서 그냥 진짜 카메라만 피해서 그냥 쌩쌩 달리는데 그럼에도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 그 대구 성주간 고속도로 예비 뭡니까? 예타라고 늘 그러는데 예, 뭐 예타 면제하는 게 그냥 육교마다 그게 크게 그냥 걸려 있어요. 그럼 이제 속으로 그걸 보면서 이제 또 한 번 욕이 나오죠. 나쁜 놈 새끼들 지들끼리 잘도 헤쳐먹고 사는구나 하면서. 예. 지금도 뭐 성주가 되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전혀 지장 없어요. 제가 과속에서 카메라에 찍히는 거 말고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또 고속도로를 어디다 만든다는 건지. 이런 식으로 장단을 맞추는 또 인간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거를 주고 그럽니다. 영화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영화 변호인에서 그게 불임 사건을 소재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 고문경찰관이 이제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 이제 그 변호인이 이제 여러 가지로 추궁을 하는데, 이놈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국가가 하는 일에 왜 이렇게 간섭이 많고 그러냐고 그냥 입 닥치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변호사를 일가를 합니다. 그때 거기서 변호인이 뭐라고 하냐면, 다 아실 거예요? 누가 국가입니까? 하고 그냥 다 ыч혀물어요. 그러면서 국민이 국가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민이라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제일 우선적인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소선리 주민들이 제1차적인 국민입니다. 노웅리 주민들이 제1차적인 국민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국민을 배제하고 도대체 어디에 무슨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새끼들 지들이 말장난하는 거지. 제가 노공리에서 암 환자가 석실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걸 제가 직감을 그냥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도 교가미 샤키라는 곳에 사드 기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미사일 날리는 사드 포대는 없고 엑스렌다 레이더 기지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3.6km 이내에 있는 민간인 절대 접근 금지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그 새끼들 그 사드 교범에 거기에 나와 있다면서요. 3.6km 이내에는 민간인 절대 접근 금지. 그걸 왜 붙였겠어요?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이 가공할 만한 전자기파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문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공리는 사드기장 붙어있어요. 3.6km를 커녕 360m가 아니고 그냥 붙어있잖아요. 붙어있어. 그런데 그렇게 교화미 사키에게서 그 경고문을 했던 그런 우려를 여기는 했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이것 자체가 이 사드 기질, 이 미국 새끼도 그렇고 거기에 굴종당하는 한국 정부도 그렇고 제 나라 국민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작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작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박수기 대변인의 재판 모두 진술을 보고 정말로 제가 공감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설계에도 전달을 하면서 좀 봐라, 좀 우리 현실이 이렇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판이 우리에게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1000번 만번이라도 우리는 이 일을 바로잡을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1000번 만번이라도. 사실 저도 그냥 늘 생각을 합니다. 이 사드 투쟁이 어떻게 될까?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계속 이렇게 분투를 해야 될까?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얼른 그 답이 딱,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너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고 말씀을 주는 것처럼 팍 오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답을 하나 얻었어요. 답이 없을 때는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면 됩니다. 예,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나요? 예, 이 나라의 진짜 국가는 우리라는 거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국가기관이, 우리에게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정작 최우선 당사자인 국가를 배제하고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꿍꿍이 맞춰서 지들 마음대로 탐욕을 행사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는 이 노력이
우리가 어떻게 의도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세상을 옳게 바꾼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정말 천번 만번 여러 번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평화가 모든 것을 평화는 얼지 않는다는 그 진박교당의 그 문구처럼 기어이 우리가 한반도에 우리가 사드 없는 세상을 구축하여서 기어이 제대로 우리가 국가임을 입증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도록 해 나갑시다. 부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평안교에 오셔서 정말 메시지 우리 가슴에 남는 또 메시지를 주셨네요. 많은 투쟁하면서 많은 고민들 가지고 있을 때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답을 얻었죠. 예. 가던 길, 우리의 길, 가던 길 어떤 길이죠? 평화의 길. 예. 계속 가면 됩니다. 고민스러울 때 우리가 하던 일, 가던 길 가면 된다. 왜? 우리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네. 구호 하나 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불법사도 철거하라! 불법사도 철거하라! 투쟁! 예. 또 힘들고 지칠 때 항상 우리에게 또 힘을 또 주시는 우리 가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정진석 가수님 무대를 모시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노래 좋습니까? 신곡이 마이크 마스크 신곡 멈춰.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앵콜 곡으로 한번 청해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기타 연주와 노래 그리고 우리 정진석 가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음 주 일요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또 이제 다들 바쁘시고 또 가족과 함께 또 저녁을 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음 주 집회, 김천 집회는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1월 1일 신정인데 또 그날이 또 1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위는 백마산 매년 1월 1일 백마산 산행을 하고 하산 후에 떡국을 함께 나누는 행사를 진행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신정이라서 1월 1일도 그래서 쉽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25일 하고 1월 1일 두 주를 김천 촛불을 쉬고 1월 8일 날 평화광장에 다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신년 백마산 산행을 함께 하실 분들은 1월 1일 오전 6시 노곡제로 오시면 매년 출발하던 장소에서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집회 9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